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이렇습니다. 방송 콘텐츠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국가가 조금만 좀 도움을 준다면 국가의 자산화, 즉 국부로서 큰 가치를 가질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말씀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것을 KBS 아카이브와 YTN 사이언스의 내용을 가지고서 그 사례를 가지고 발표를 드릴까 합니다. 일단 방송 콘텐츠에 대한 이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방송용 콘텐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가 비디오 콘텐츠고, 하나가 오디오 콘텐츠고, 하나가 문헌 콘텐츠입니다. 이 중에서 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시사보도 콘텐츠, 드라마 및 영화, 예능 및 오락, 교양 모든 거에 대한 비디오 콘텐츠를 말하고자 합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라디오라든가 혹은 문헌에 대한 거는 대부분의 경우가 아카이빙이 돼 있고, 그것을 음성이라든가 실제적으로 대본에 되어 있기 때문에 색인하는 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것을 방송용 대본이라든가 그 다음에 오디오 콘텐츠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산업적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비디오 콘텐츠보다 덜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용 콘텐츠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나라 국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디오 형태의 콘텐츠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비디오 방송용 콘텐츠는 TV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드라마라든가 뉴스라든가 모든 하여간 비디오 형태에 되어져 있는 방송용 콘텐츠를 말합니다. 일단 비디오 방송용 콘텐츠 구성이 비디오와 씬과 샷과 프레임으로 구성된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비디오 자료의 색인 수준은 현재 건 단위입니다. 그래서 철이라는 거는 드라마 전편을 말하는 거고요. 건은 한 편을 말하는 거고요. 씬이라는 거는 키스 씬이 됐던 혹은 쇼핑 씬이 됐던 하나의 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비디오 콘텐츠의 기본적 구조는 이렇게 됐습니다. 비디오 데이터가 있으면 씬이 있고 샷이 있고 프레임은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정교하게 더 나갈수록 우리가 색인의 깊이는 깊어진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색인의 깊이가 깊어진다는 건 그만큼 일본말 표현이나 공수, 즉 손이 많이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방송용 메타데이터의 제작 수준, 즉 색인에 대한 수준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현재 메타데이터 수준은 건 단위로 색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에서 그대라든가요, 별 그대라는 것이 13편 혹은 12편 이런 식으로 인덱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색인의 주체는 제작자 PD가 자기가 그냥 하나의 PD 한 편을 만들 때 감정을 문장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색인의 깊이는 편당, 드라마 1회, 건당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용자 요구를 높이기 위해서는 건 접근 방식, 그냥 한 편씩 접근해가지고 장사가 되질 않습니다. 장사가 되기 위해서는 세분된 색이 접근점을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부여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열람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산업적으로 거의 사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KBS 아카이브라든가 YTN 사이언스만 하더라도 공익적 목적에 많이 쓰기 때문에 수익에 대해서는 좀 논외하더라도요. KBS나 SBS나 MBC들 민영방송국에서 보는 다운을 해서 아카이빙해서 하나의 클립을 다운받아서 하는 거는 그냥 오락용입니다. 내가 어저께 드라마를 못 봤으니까, 혹은 내가 드라마를 다시 보고 싶으니까, 산업적이라든가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오락용으로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열람용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메타데이터 아카이브에 대해서 설명을 왜 구체적으로 드리냐면요, 이렇습니다. 많은 방송국에서 어떻게 하냐, 그냥 계속 이 릴테이프 단위로 혹은 비디오 디지털 데이터 단위로 그냥 쌓아만 놨어요. 쌓아만 놓고 있고, 그냥 우리 저 표현이 좀 촌스러운 표현, 쟁여만 놓은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활용이 되기 위해서는 그 릴테이프 안에 어떤 내용이 들었는지 1차적으로 파악이 돼야 됩니다. 또 내가 원하는 파일의 부분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제 아내가 옛날에 이제 리트렌젤스라는 걸 했어요. 본인이 다녔을 때 해외에서 자기는 동영상으로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을까? EBS에 있을까? KBS에 있을까? 혹은 TBC에 있을까?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건 뭘 뜻하는 거냐? 관리도 엉망이고 거기에다가 색인어를 부여한다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릴테이프로 그냥 갖고만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제가 명색이라도 교수고 문헌정박하고 제가 그래도 명색이 자동색으로 놈을 써서 제가 찾아낸 게 있습니다.
머리를 한참 해서 집사람의 가장 큰 선물이 뭘까라고 고민해서 찾은 게 분명히 이거는 옛날에 대한뉴스 여기에 있을 것이다. 대한뉴스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제가 대한뉴스가 누가 갖고 있느냐를 뒤졌어요. 그러니까 국가홍보처도 갖고 있고요. 지금의 아리랑 TV 전신에서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KBS에도 갖고 있고. 그래서 그걸 다 뒤졌어요. 거기에 보면 그냥 대한뉴스 간단하게 적혀 있는 걸 제가 그냥 시퀀셜하게 일일이 쭉 보면서 제가 10초 정도 찾아냈어요. 거기서 제 아내 얼굴 찾는데 물경 한 일주일은 걸렸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돈을 투입할 그 여력도 있고 의도도 있어요. 그걸 일일이 찾아서 아쉬운 소리하고 찾기보다는 그냥 요새처럼 우리처럼 IT가 발달돼 있으면 색인어만 잘 부착돼 있으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즉 무슨 얘기냐? 이제는 방송용 데이터, 즉 방송용 아카이브가 방송 아카이브가 산업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냥 그런 식으로 지금의 형식으로 건 단위로 혹은 드라마 편 단위로 돼 있어 가지고는 산업적 활용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누가 볼 것이냐라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거는 YTN에서 그 뉴스의 그 기사로 실린 거를 제가 긁어온 겁니다. 거기에서 뭐냐면 영상자료 관련 정보의 출신성과 효율적 관리는 활용도를 제고하고 상업적 이익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담당 PD가 얘기한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테크니컬 메타데이터, 카메라나 NLE나 인제스트 시스템인데 이건 자동 처리가 돼요. 그러면 결국은 공수가 들어가는 것. 손이 그 일자리 창출해진 건 디스크립트 메타데이터와 워크플로우 메타데이터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잘 부여되기 시작하면 활용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방송 아카이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머지는 진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에요. 지금은 수작업으로 하고 있지만 이 플랫폼이 완성되면 자동 색인이 되는 모델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자체가 그냥 비디오라든가 문서라든가 이미지라든가 인코딩을 돼가지고 나름대로 색인을 줘야 되는데 해당되는 색인어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1차적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는 색인 부여자가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방송 아카데미 다이어그램이 되고 있는데요. DB 등록 차원에서 드라마가 방영되기 이전에 여기에서 메타데이터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부여하는 인력이 PD가 하다 보니까 PD가 뭐 색인어를 부여한다던가 자세한 내용을 넣기보다는 그냥 초록 수준의 요약문을 부여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이거는 KBS서부터 저기 지역 방송하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KBS의 사례를 보면요. 나름대로 거창하게 만들었어요. KBS 아카이브를. 그리고 본인들도 표준 메타데이터 관리 운영 전담 부서가 지정이 돼서 사용하고 있죠. 870개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지만 전산학 백그라운드 쓰니까 has어, is어를 줬다라는 거는 나중에 추론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관계성을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커다란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is어, has어를 쪽에서 간단한 주어와 서술어를 집어넣어서 그 목적어 관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나는 뭐 저자를 가져야 된다. 저자는 뭐 사람 이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게 지금 그 수목 드라마 강격시대 KBS 사정해서 제가 캡처해온 화면의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게 메타데이터 스키마입니다. 스키마를 보시면 프로그램 아이디, 제작 부서, 아카이브명, 뭐 그 다음에 외주 제작사명, 즉 색인어로서의 가치를 갖는 건 거의 부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내용은 어디에 있냐? 이런 식으로 쓰여 있어요. 기획 의도, 1930년 최고의 화려한 도시 상하이 외국인 조차지로부터 뭐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 다음에 스태프 이름을 간뜩 써여 있고. 즉 이거를 내가 이 장면을 한 1년이나 2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기껏 찾아가는 방법이 감격시대란 제목을 알거나 혹은 PD명을 알거나 이 정도만 가능하다는 거죠. 즉 활용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KBS 콘텐츠 색인 비용이 얼마가 드느냐? 이 정도 수준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 대체적으로 급여를 142만 원을 주고 12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뽑은 거는 7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색인어의 수준이 형편없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방송국의 가장 큰 KBS의 현실입니다. YTN의 경우는 어떻게 돼 있냐? YTN 사이언스의 경우는 YTN의 과학 전문 채널입니다. 총 방송 프로그램 수는 101개, 다큐를 포함한 거죠. 여기에서 산업적 의미라는 거는 EBS도 과학, 즉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연계된 프로그램 클립을 만들고 계세요.
그다음에 YTN사이언스도 캐리스랑 협조해서 나름대로 이것을 무상으로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수학으로 푸는 세상의 내용과 KBS와 EBS 관련 채널을 융합할 수 있는 계기는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상업적 활용은 여기서는 일단 2차 목적이고요. 공익적 목적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중고 정규 교과과정과 연계를 해서 방과후 수업 시장에서 활용할 여지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냐면 우리 해성 이야기라고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편당세기는 요약문만 존재한다. 대략 60자에서 한 20자 정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PD가 준 요약문으로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제가 실제적으로 캡처를 한 겁니다. EBS도 캡처하고 KBS도 캡처하고 YTN 사이언스도 캡처를 했는데 다 똑같이 강원도 무릉도원의 맛 양구의 밥상, 한국인의 밥상, 그 다음에 임금님의 밥상 다 프로예요. 근데 그것이 나름대로 연결만 되어서 나간다면 산업적 일자리로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한국인의 밥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김치찌개면 김치찌개로 찾아갈 수 있어야지만 이것은 값어치를 갖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올해 이제 사업하는 것 중에 하나 작년에 국회에다가 요청한 게 뭐냐면 국회의원들이 자기네 그 지역구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굉장히 궁금해해요. 그래서 국회 회의록과 제가 이제 머리를 굴려낸 거예요. 국회 회의록과 도의회 회의록과 기초단체 의회 회의록, 그다음에 지역 신문이 동북권, 서권 나눠져 있는데 신문을 연결을 해가지고 한번 돌려봤어요. 아카이빙을 해가지고 인덱싱 추출해가지고. 그러니까 2014년 5월 20일 현재 주요 내가 있는 양구의 이슈가 추출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그 신문이라든가 회의록이라든가 세그멘트가 이루어져야지. 이게 인덱싱이 부여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어쩌면 일자리 창출이고 궁극적으로 국부화가 이루어지는 하나의 초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방송 콘텐츠를 국가 전략의 수출품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다양한 접근성을 부여해야 되고 우리나라 말뿐만 아니라 중국말도 부착돼야 되고 영어도 부착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콘텐츠는 산업 자재화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편당 단위로는 절대 산업 자재화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이것이 보니까 지금 벌크 단위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중국 거 바이두라는 건가? 이걸 찾아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드라마의 1, 2, 3, 4위가 정해져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세그멘트를 많이 해줄수록 더 많은 일자리가 저는 창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현재는 벌크 단위로 수출해요. 통째로.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천선이가 입은 옷이 여기에 가운을 찾으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가운 안 입고 있잖아요. 천선이가 가운이었는데 완판됐다잖아요. 립스틱 완판됐다는데 무슨 립스틱인지 무슨 가운인지 어디서 사야 되는지 연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새로운 시장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캡처 화면들이 여기에 키워드를 여기다 붙여놨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배경화면으로 장사하는 애거든요. 근데 여기다 뭐라 하냐면 가슴, 마시기 이래서 한참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죄송한 표현 이게 가슴이고 이게 뭐 보니까 마시기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키워드로. 지금 무슨 얘기냐? 지금 이미 산업적 활용은 방송국에서 지금의 그 씬 단위가 아니라 프레임 단위로도 판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물론 저작권적인 문제가 있죠. 우리나라만 이러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디서 베낀 거냐면 얘한테 베낀 거예요. 미국의 모델인데 똑같이 키워드가 레저, 테이블, 바, 이어스, 뷰, 뭐 비버리지, 음료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반신, 할프 랭스라고 돼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사진을 팔아먹어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송 단위를 하나의 그 시퀀셜한 하나의 편 단위로 해가지고는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조각조각을 내놔야 상품으로서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1차 정보표는 색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편 단위의 색인 수준을 씬 단위로 변환하는 인력이 필요하고 메타데이터가 우리나라만 볼 것이 아니라 외국어로도 색인어를 번역해 놓자. 2차적 목표는 뭐냐면 우리나라 방송국 자원과 해외 유명 방송국 자원의 융합을 통해서 통합 검색 플랫폼을 구축하자.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그 모델 협회장을 만나서 한참 얘기를 하다 보니까 해당되는 아시아 모델 시장에서 개도국이다 보니까 방송 플랫폼을 통째로 자기네들을 이 미스 롯데 출연하는 방송 우리나라 미스 그 코리아 뽑는 이 플랫폼을 통째로 자기네들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방송 플랫폼이래요. 자기네 뒷배경이 너무나 후져서 한국 거를 가져다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장면들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우리나라 자꾸 해외 수출처럼 국부 창출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지금의 편 단위로 넘어서 뭐 그냥 단순하게 벌크로 팔아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류 수출이라는 건 제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 장면, 씬 단위에 나와 있는 옷이 됐던 패션이 됐던 혹은 뭐 음악이 됐든 배경 음악이 됐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방송 자료만 파는 건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방송에서 돈을 버는 협찬이더라고요. 내가 안동에서 협찬 받았다. 그럼 안동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모델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돈을 벌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연구소에다가 제가 제안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방송 인덱싱 교육 아카데미도 한번 개설해봐라. 양질의 방송 관련 전문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카이스트 전산학과에서 자동 오토매틱 인덱싱 관련 전문가를 양성해라. 비디오 인덱싱이 됐든 혹은 오디오 인덱싱이 됐든. 그래서 방송 콘텐츠 전문 책임과 양성이라는 그 한글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다음에 활용될 수 있는 다른 미국의, 영국의 BBC 방송과 융합돼서 갈 수 있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게 영국 거에 맞춰가야지 영국 거 보러 우리 걸 따라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논의점은 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방송용 자료들을 우리가 국가 자산을 할 수 있을까?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거를. 더군다나 국가가 돈을 투입된 거를 민간이 수익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게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는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바로 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것이 인덱싱 되는데 국가가 만들어준다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당장은 수입은 안 나더라도 천성의 옷을 팔아서 천성이가 방문했던 어떤 펜션을 팔아서 방문해서 관광 이런 자원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민영방송과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세그멘트를 했다는 건 여러 방송국을 엮어서 새로운 뭔가를 창출해서 김치찌개 만드는 방법이 KBS만 있는 게 아니에요. EBS에서 임금님 박상한 게 아니라 MBC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SBS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찾아내기가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한번 다시 반복되는 색인을 좀 깊이 있게 좀 주어지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다음에 가장 큰 이슈는 이겁니다. 저작권. 수익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BBC가 제작한, 그러니까 EBS에도 BBC에 제작한 걸 수입을 하셨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것만 허락해주는 사업하겠다는 줄을 서 있어요. 어떤 거에 서 있냐. 아프리카 코끼리가 혹은 표범을 HD 풀 HD로 찍어놨으니까 그 한 프레임 사진 한 장이 자기한테는 굉장히 큰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쓰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송용 자료는 무한대로 자기네들은 돈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 풀로 된 게 아니라 그 장면 하나 혹은 천송이가 입은 옷 그 패션 하나 이거를 쓰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저작권이라든가 우리가 방송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어떤 수익이 났을 때 돈을 나누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따라와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은 요약을 하면 지금의 방송용 콘텐츠 쟁여놓는 형태, 편단 형태로는 수익이 불가능하다. 이것을 그냥 단순한 열람 오락용이 아니라 실제로 산업 자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덱싱의 깊이를 좀 더 깊이 하고 그 다음에 산업적 일자리를 창출해서 더 많은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면 굉장히 큰 효과, 투입 대비 굉장히 큰 이익이 국가적 차원에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한 겁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